자, 오늘의 민수 수화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까? 음, 음, 그냥 아무거나요? 네가 준비한 거. 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다. 또는 이 책과 관련해서 네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또는 이 책과 관련해서 네가 뭐 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친구들 특정 장면에 대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등등. 뭐 뭐든지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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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야, 알아. 김 감독은 음. 왜 그렇게 자신의 그게 유출되는 게 음. 싫었을까? 아, 자, 예나하고 이한이하고 다 뭐 알겠지. 김 감독이 특별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의 일부의 내용이라도 사전에 유출되는 거,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혐오하는, 상당히 끔찍이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아의 질문이었습니다. 진행해 수아야. 뭐 너부터 해도 좋고 아니면 네가 지명해도 좋고. 이한이부터. 김 감독은 자신이 쓰고 자신이 제작한 그 작품에 대해서 어, 유출되는 거 없이 그냥 잘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수아? 합니다. 저는 그 전에 기자회견인가? 인터뷰할 때 그 어떤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감독님이 선물을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신의 작품이 밝혀지면은 그만큼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어, 저는 음, 그때 책에서 뭐 징크스 비슷한 게 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뭔가 그게 뭔가 더 그 보는 사람들한테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 뭐, 어, 해도 돼. 할, 더, 음. 더 할 거 없는. 그럼 마치면 되고. 자, 수아가 김 감독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한이 분석이 제일 그냥 그랬습니다. 이한아. 친구들 분석 들어보니까 납득이 가? 이한아? 단지 그냥 잘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분들, 물론 뭐 그냥 잘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나나 수아가 조금 더, 책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잘해서, 뭐, 이른바 징크스가 있어서, 선공개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좋은 작품, 뭐, 흥행, 뭐,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징크스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어, 그,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른바 미리 개봉했을 경우에 미리 알았을 경우에 관심이나 흥미도가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딱 처음 개봉하는 그날에 아무런 정보 없이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더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잘 감상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그 감독의 그 작품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수아는 어때? 그 정보 없이 그냥 딱 맞닥뜨리는 게 더 독자 입장에서 아니면 뭐 시청자 입장에서 더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수아는 개인적으로 어때? 음, 근데 저는 음, 요즘 예고편 보면 약간 다 결말이 그냥 바로 머리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예고편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아는 그런 어떤 뭐 책이라던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사전에 그런 정보 없이 그냥 딱 선택을 해? 음, 거의 거의?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뭐야? 그냥 포스터 제목만 보고? 그냥 유명한 거거나 어. 애들이 재밌다고 했거나. 애들이 재밌다고 그러는데 재밌다는 말 외에 다른 건 다 입 틀어막어? 네. 그렇구나. 이한이는 어때? 저는 요즘에 뭔가 그런 수아 말처럼 영화나 그런 거 다 결말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다음 다음에 나올 내용을 기대하면서 보는 게 더 그래서 뭐 사전에 좀 공개가 되는 게 낫다는 거야? 아니면 역시 이 감독처럼 철저하게 비밀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비밀. 이한이 역시 비밀을 붙이는 게 낫다. 얘는, 음, 음, 조금은 스포가 있어야지 약간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 혹시 뭐 빌드업 한다라는 말, 축구 용어, 축구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우리가 그 헬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빌드업 한다는 말 들어봤지? 네. 네. 아니면 뭐 붐을 조성한다. 근데 우리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생각해, 수아야? 그 이제는 그 독자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그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 또는 감독의 입장에서 그 마케팅 차원이라던가 흥행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미리 좀 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수아? 음, 음, 그, 약간 예고편도 그런 것도 잘 되게 뭔가 궁금하게끔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이 작가는, 이 김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뭐야, 힌트를 주는 거 자체를 싫어했잖아. 전혀 차기 작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언제 나올지, 어떤 내용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본다면, 아니면 또 이제 대중들은, 궁금하잖아. 그런 스타 감독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그 행보가 궁금하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알기를 원하는데 그런 그 뭐 팬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 관심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혹시 수아는 어때? 이 김 감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어? 아니면 그러기 힘들어? 어때? 수아는? 음, 저는 김감독 그런 게 그냥 김감독만의 스타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중한다? 네, 아, 네. 이하리는? 저도 그냥 다들 그 작가마다 먼저 살짝씩 하고 싶은지 아니면 약간 하는 건 자기 마음. 얘는 저도 김광덕 보면은 약간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음, 약간 팬 입장으로서는 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예나나 이한이나 수아는 어떤 스타일이야? 예나 너는 어떤 스타일? 네가 감독이라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약간
직접적인 뭔가를 주기보다는 약간 듣고서 추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힌트만 아, 흘릴 것 같아. 어쨌든 김 감독처럼 철통 보완을 하진 않는다. 약간의 네, 힌트를 준다, 흘린다. 네. 이하님, 저도 뭔가 조금씩 힌트는 넣어주는데, 그래도 안 알려주는 쪽으로 뭔가, 그 사람들도 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다음 화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수아는, 전 김강록처럼 완전 다 망할 것 같아. 수아는 김 감독처럼 어쨌든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철통 보완을 유지할 거다.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아야, 이처럼 수아가 처음에 이제 그 김 감독은 왜 그랬을까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 근데 이제 그 네. 이야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확장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가? 등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볼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좋아요. 그래서 너가 어쨌든 그게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아가 잘 제기를 한 거야. 미리 준비해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그 얘기를 꺼내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그 일차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또는 더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김 감독 얘기를 사실 좀 더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고,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예, 저요. 아, 이한이? 예나? 예나. 저요. 예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 민수 있잖아요. 애기 민수. 음, 걔가 이제 꿈 가지고 약간 고민? 엄마랑 좀 갈등도 있고 했잖아요. 어, 과정에서. 그때, 나라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엄마랑 반대되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반대되는 직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성수화부터. 네? 이 책에서 보면, 이 주인공 아이가 민수가 원하는 건 뭐였어? 뭐 하고 싶어 했어? 만화 아, 그리는 거. 만화 그리는 거 일을 하고 싶었어. 반면 엄마가 민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학자? 과학자가 되어서, 일단 과기대 카이스트 가가지고, 그래서 그 과학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엄마는 그런 기대를 했었어. 자, 이렇게 엄마의 기대와 본인의 바람이 달랐을 경우에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책에서는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엄마 선택. 엄마의 기대에 그래. 부응하려고 부응하는 척 했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언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야. 이 책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김혜정 선생님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야. 이 김혜정 음, 작가는, 소설가는 그런 거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건가? 또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좋아. 음, 저는 엄마 말이 더 현실성이 있으니까 엄마 쪽으로 갈 거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취미 같은 걸로 할 것 같아요. 음, 예. 이한이? 저도 약간 일단 엄마가 하라고 한 대로 좀 과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생겨서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웹툰, 아니, 만화를 그리는. 어. 네. 저는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를 할 수 없다면은 엄마 말을 이제 조언으로 받아들이되 제가 하고 싶은 길로 먼저 가볼 것 같고, 일찍이. 그리고 엄마 말이 만약에 맞는 것 같다면은 조금 늦었을 때라도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 또, 그, 음,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네 마음이야, 네 마음. 두 아,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돼, 내야. 그, 음, 할아버지 민수 있잖아요. 음, 큰아버지, 그, 나이 있는 민수. 그래, 그래. 감독님은 음, 이제 여진 씨를 음, 약간 짝사랑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김 감독님이라면은 음, 여진 씨께 선물을 주던가 그런 마음 표현을 어떻게 했을지 음, 궁금해요. 음. 진행해? 희연이부터. 마음 표현? 자기가 딱, 저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여진 씨, 여성에게, 네, 어떤 저는 식으로 그 그냥 마음을 표현할 건지. 뭔가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너무 빠를 바에는 그래도 사실대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거절당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말하고 내가 솔직한 사람이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예, 성수아. 음, 저 그냥 계속 같이 밥 먹거나 그런 걸로 계속 만나고, 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까워지면서 선물 같은 거 주거나 아니면 데이트 같은 시간 더 늘리거나 그럴 것 같아요. 음, 저는요, 약간 나이가 많이 든 상태잖아요. 음,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일단 고백을 질러보고, 만약에 차인다 이러면은 그냥 좋은 친구로 남는 거고, 만약에 나도 너가 좋다 하면은 이제 빨리 결혼을 하는 거죠. 음. 그래, 그래. 아, 또? 뜻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예나가 말한 그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고, 또 첫 번째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한이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러브라인이 두 개 나오는 거 알아? 네, 한, 네. 방금 꼬리, 여진 씨랑 김강호. 그렇지. 김감독과 여진 민수랑 씨. 볼 또, 민수랑 볼. 꼬리, 그렇지. 학생 민수랑 보리의 그 러브라인에서 러브라인 딱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사람의 연애 고민, 연애 방식, 이런 것들도 서로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김 감독은 한마디로 민수가 봤을 때, 학생 민수가 봤을 때, 주인공 민수가 봤을 때, 연애를 너무 못해.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 민수가 김 감독에게 코치를 해주잖아. 연애 코칭을 해주는 거 봤을 때, 왜 이렇게 김 감독은 연애를 잘 못하는 걸까, 수아야? 성격이 음, 약간 다정한 거나 뭐 그런 거랑 음, 거리가 멀어서? 이한이 오겐. 아직 내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에서 서툰 거 아닐까요? 예나가 보기엔 어때? 약간
경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그냥 성격 자체가 책에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약간 무뚝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조금 차가운 면도 있는 것 같고, 음, 약간 서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이 책에서의 설정은 김 감독은 딱 한 가지 잘해. 뭐, 감독 일. 감독 일. 자기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의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해. 아까 공개하지 않았던 어떤 그 공개하는 걸 끔찍이 싫어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 그 완벽주의, 내가 하는 일들이 그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끝까지 고치는 거야. 그 개봉하기 전까지. 그래서 가장 완전한 상태의 것들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것들을 이렇게 내 보였을 경우에 그 자기가 그 꿈꾸는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선생님 보기에는. 자, 근데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 영화 만드는 일에 쏟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그 외에 그 사람으로서의 생활, 일상, 일상을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뭐야, 보통 사람 이하야. 그래서 이 김 감독의 일상을 처리해 주는 게 누구야? 최 PD PD? 최 님. PD랑 또, 자령이 그 누님. 누님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오로지 영화 만드는 일만,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만 하는 이 감독의 다른 구멍들은 다 그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가수들 어려서부터 바로 아이돌 데뷔해가지고 자기가 맨날 가수로서 그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공연 무대 서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반 다른 사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것만 아는 거야.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생활들은 대부분이 다 기획사에서 매니저가 다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그가 홀로서기를 했을 때 다른 일을 제대로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한이 수아 예나도 마찬가지지. 이한이 수아 예나도 지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부모님들이 대신해 줄 수 있지. 물론 이제 이한이 예나 수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옷 사 입는 거, 뭐 빨래,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지극정성을 잘 키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다 세팅해 줬을 때 편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배울 수 없는 해볼 경험이 없는 그런 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살짝 걱정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수아가 만약에 친구를 못 사귀어 그러면 그 누구의 문제야? 수아의 문제고 수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 응. 근데 요즘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거야? 엄마.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우리 수아 친구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한이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이한이한테 부탁해갖고 우리 수아랑 친구 좀 해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수아야 내가 그러면 파티를 열게. 얘나하고 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너 누구랑 같이 뭐 해? 라고 부모님이 그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처음 수아가 친구에게 다가서는 방법. 또 친구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 이것도 사실은 다 뭐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경험 자체를 해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거를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또 여러분이 하는데 또 시간 뺏길까 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나서서 해주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매니저가 나서 막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좋은 일인 건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 감독이 이런 연애의 경험들,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아나 이한이나 얘나 이거 부모님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부모님 들으면 쓰면고, 선생님 뭐 그런 얘기 하세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봐야, 배워야 그것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냥 막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제 공부도 또 그냥 잘하는 사람 있고 그냥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연애도 사람에 따라서 연애 세포가 발달해가지고 처음엔도 그냥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애 자체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나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어때 얘나는 연애 그냥 해도 잘할 것 같아? 아니면 이미 잘하고 있어? 아, 저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연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이하리는 저도 딱히 아이고 수아는 관심. 저도. 다들 이뭐그 모쏠들만 모인 거야? 어? 얘나 수아 그 남자애가 아니면 또 다른 친구가 너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어, 살아오면서 아직도 없단 말이야? 이한이 이한이도 없고 얘나 없어요. 아니 너네 뭐 유치원 때 수아야 남자애가 나 수아 너 좋아 나 너랑 나중에 결혼할 거야 막 이러고 다 이런 경험 다 유치원 때 막 한두 번씩 있는 거 아니야? 있는데 잊어버릴 거야 진짜 없는 거야 수아야 어때? 어, 없었어 야 걱정된다 그럼 나중에는 그냥 때 되면 다 잘 될 것 같아 수아야?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쨌든 뭐 선생님의 생각에 따르면 언젠가 수아가 기회가 됐을 때 잘하길 바라. 근데 어쨌든 그 연애를 해본 어떤 그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되지 무슨 연애냐라고 하지만 연애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거지. 이 김 감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뭐 그 수아하고 이한이 연애 스타일하고 예나 스타일하고 좀 다른 거지. 아니다. 이한이 예나가 비슷하고 수아가 좀 다른 거지. 수아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라고 하는데 비해서 예나와 이한이는 직진 본능. 일단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예나가 이제 물론 조건을 달았어. 김 감독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옛날에 그러면 나이가 많지 않은 그 민수라면 너네들 또래라면 그때는 직진 아니야? 저라면요. 응. 나이가 있으면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응. 그러니까 나이 많은 건 얘기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면. 그냥 응. 어리면은 응. 약간 조금 지혜가 부족한 건 맞으니까 응. 고민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응.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응. 고백을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사귀고 있으면은 안 마음이 되지만, 아픈 슬픈 사랑이지 뭘.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선생님 뭐 얘기한 건 정답은 없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나는 뭐를 더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취향인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나가 처음 했던 문제가 뭐였지? 그 김 감독과 관련해서 아닌가? 김 감독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그 진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네. 자, 그래서 예나나 이한이나 수아는 어때?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진로와 부모님의 기대가 특별히 뭐 별 문제가 없어?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달라? 얘나? 저는 사실
그 방향을 못 정해가지고 음, 의견 갈등보다는 약간 음, 같이 대화는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음표 이게 좀 답답하겠네. 네, 그 물음표여서 이게 불확정이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확정이 좋은 점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한이는 저는 저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방향은 없는데, 그래도 음, 부모님이 뭐 하고 싶다 하면, 그래, 해라 하고, 긍정적으로, 부모님이 오히려 지지해 줄 거다. 네,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깃발 꽂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아니시고, 네, 그냥 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 막 반대하거나, 그래, 그래. 수아는, 저는, 저는 엄마랑 그 생각하는 진로가 비슷하고 지금 음, 그걸 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서 수아는 특별히, 아, 고민하거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겠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수아나 이한이가 그런 이야기들, 내가 바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조언을 일단 더 존중하겠다 어떤 그런 태도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참 이렇게 뭐야, 아, 편안하실 것 같아.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의 시기가 되면 자기 의사가 이렇게 분명히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 의견을 더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뭐 부모님과 이게 다를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일 어떤 그런 준비들, 라는 것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성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이제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한 그런 또 이렇게 스타일의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그 이한이가 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일을 지금 꼭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길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선은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은 병행하거나 아니면 좀 뒤로 미뤄서 차후에 그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예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순서가 이제 순서를 바꾼 거지. 얘나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것들이 잘 진행되면 그 일을 계속 하면 되고 만약 그 네. 일,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부모님의 의견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내가 한 거를 이렇게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는 열린 마음, 열린 태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굳이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길이 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A라는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끝까지 A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를 선택했지만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그 사다리 타기 알아? 사다리 타기. 네. 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옆에 샛길도 있고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직진으로 쭉 가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들이 꼭 직진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뭐야, 가로질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아까 얘네가 물음표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점점 이렇게 확정지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 또는 여러분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평생 직장, 하나의 일을 끝까지 한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향이었어. 근데 요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일만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가능성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어. 그 이유가 뭐야? 음. 왜 그럴까? 수혜 같은 경우는 지금 독서 교육을 대학 졸업하자 해가지고 지금 30년째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 쌤은 다른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일을 그냥 쭉 하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그러고 있거든.
이한이, 뭐가 달라졌길래 너희들은 그런다는 거야? 일단, 응, 어, 사람들이 응, 직업을 하나로, 전공과 다르게 직업을 바꿔도, 그냥 그렇게 느끼는 사회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고, 응, 계속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직업이 사라지는 것도 생기고 더 생기는 것도 생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응. 얘는, 음, 그냥 세대에 따라서 사회나 환경이 전체적으로 변하면은 응, 이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직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응.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개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수아는 음, 사람이 줄어서? 사람이 줄어서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맞아. 음, 응. 사람이 줄어서 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 그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만 더 설명해 볼래? 채워 넣어볼래? 사람이 주니까 응, 일할 건 많은데 사람이 응, 없으니까 더 많은 한 사람당 응. 많은 걸 해야 돼서. 아,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 잘했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오래 살 거라서 그래. 오래 살 거라서. 옛날 사람들은 뭐 60만 살아도 오래 산 거잖아. 그래서 뭐 환갑잔치 이걸 크게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80까지는 산단 말이야. 기본 그 평균 수명이.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00세, 120세 정도로 얘기를 해. 여러분들 수명, 그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뭐 100세, 120세까지 살 거란 얘기야. 옛날에는 60세만 돼도 노인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요즘에는 뭐 60세라고 하면 그건 노인 축에도 못 껴. 75세 정도가 돼도 경로당에 들어갈까 말까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진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과거에 뭐 100년, 200년에 있을 어떤 그런 변화가 지금은 그 몇 년 사이에 그때의 그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의 속도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이 사회에 나가면 더 이상 그 지식이 최신 지식이 아닌 거야. 그 옛날 지식이 돼버리는 거야. 상황도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달라도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또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 또 하나 이제 달라진 것들이 이른바 엔잡러라는 말. 얘나 엔잡러가 뭐야?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업 있고 뭐 부업 정도 뛰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애당초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동시에 무슨 화가야. 뭐 축구 선수인데 의사 선생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멀티를 넘어서서 엔잡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까지도 가능한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꼭 이거 해야 된다. 이거에 전념해야 된다. 나는 걸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내 그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또 살 수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어, 자, 아까 김 감독의 사랑 말고, 그러면 주인공 민수의 사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 음, 음, 민수가, 음,
어, 엄마 때문에 응, 그냥 바로 응, 거절을 해버린 거? 응.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부모님이 공부해라. 내가 그 고생하면서도 너 하나 믿고 내가 열심히 내가 기쁘게 내가 살고 있다. 너는 지금 공부할 때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어떤 엄마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 여자친구였던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을 거절한 거잖아, 사실은. 네, 그럼 민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마마보이. 마마보이?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돼? 아니, 어, 어, 지금까지 말 잘 들었는데,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어. 여자친구는 사귈 수, 그러니까 사귈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마마보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보통 마마보이가 부정적으로 들려 선생님 부정적으로 들리거든. 마마보이라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 어, 그러니까, 말해봐. 민수가 좀 찌질했다. 찌질했다. 근데 민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한이가 보기엔 어때? 그래도 자기가, 어, 그래도 민수는 자기 의견이 있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응, 뭔가 엄마가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했긴 했지만, 응, 그래서 저는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 못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라도, 어, 민수가 그래도 엄마 말을 잘 듣고 응. 본이랑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뭐 하면서 엄마 말 잘 들으면서 그 여자친구랑 잘 사귈 수 있는 건 그게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거야? 이하나? 네가 보기엔? 아니죠.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연애를 포기하는 게 맞았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래. 얘는, 당연한 건. 음,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누구랑? 이한이랑. 이한이랑 비슷한 의견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 저기 하는 친구들이 없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그 친구들이 없어? 옛날? 있죠. 있어? 그러면 그런 네. 친구들에 대해서 얘나는 부정적으로 보겠네? 아니요, 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근데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 아까 말 그대로 연애하느라 공부 제대로 못할 거다. 너희들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다. 라는데 그런 부모님의 걱정이 네가 보기에 일리가 있는 네. 거야? 아니면 아니다. 연애에도 얼마든지 또 학교 생활 뭐 이런 거 잘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른바 쓸데없는 걱정, 기우, 어리석은 걱정이다. 인 것 같아. 어때? 네가 지켜본 근데 사례는 어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응, 제 주변 애들을 생각했을 때, 응, 연애를 하면서 학업적으로나 부모님과 나 이렇게 갈등이 없는 애들도 있고, 어, 어. 근데 또 반대로 연애를 하면서 약간 문제를 조금 일으켜가지고 안 좋은 일에 휘말리거나 그런 애들도 봤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음, 그 연애 때문에 음, 연애에 휘말려서 그런 이유로 학업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부모님과 대화를 할 부분이겠지만 음, 연애와 상관없이 해야 할 일도 잘 하고 있다면은 음. 그거는 칭찬해줘야 할 부분 아닐까요? 어때? 예나는 칭찬받을 자신 있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근데 음, 연애를 잘하면서 공부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할 거야. 시작을 아예 안 할 거야?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음.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른바 어, 멋진 남자가 아직 예나 앞에 안 나타나서인 거야? 아니면 예나가 그냥 난 같이 못해.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라는 마음이 더 강한 거야. 음, 반반이지 않을까요? 반반이야. 자, 수아는 음, 어때? 음, 근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 저 수아 주변의 사례를 보면 예나는 아까 이, 뭐 칭찬받을 만한 사례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수아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중학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음, 고등학생, 저는 음. 공부만 해야 한다 생각해요. 오히려 중학생 때 연애가 괜찮아? 오히려? 네. 그건 또 왜 그래? 뭐 중학생들끼리 아, 해봤자 그냥 뭐 지들끼리 데이트하는 걸 거고. 음,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만큼 빡세진 않으니까. 음. 그래도 짬내서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한다는 거는 그냥 인생 말아먹겠다는 뜻. 오, 수아가 보기엔 그렇다. 그래, 그래. 야, 수아의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수아, 너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겨난 거야?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누구한테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어떤 거야, 수아? 궁금하네, 갑자기. 그냥 어, 학원에 있는 어. 고등학교 언니들 보면. 보면 그래. 그렇구나. 네. 이한이가 보기엔. 저는 그냥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나중에 좀 공부도 다 잘하고 음, 대학교 가서 음. 어른 돼서 하는 게 제일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 뒤로 미뤄도 네, 상관없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 그래. 자,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까 그 수아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 연애를 할 거면 차라리 중학교 때 해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연애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야 내신이고 뭐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우리 연애에서 얘가 공부하면서 걱정이야 막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야 다행. 지금 빨리 해야지. 나중에 늦바람 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그거 오히려 그때 가면 더그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또 어른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뭐 이한이처럼 뭐 대학 때 가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연애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호감을 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어쨌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것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뭐야 통과 해 중에 하나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어쨌든, 이한이처럼 통과 의뢰긴 하지만, 늦출 수 있는 시기를 가장 적절한 시기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는 교통사고 같은 거, 교통사고와 같다라고 얘기하거든.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수아 무슨 뜻 같아? 사랑이 교통사고와 같다라는 거. 연애는 교통사고와 같다. 음, 자, 교통사고 일부러 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없다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교통사고가 나는 거잖아. 당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뜻밖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연애나 교통사고나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교통사고와 연애는 다르다. 연애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감정은, 사람이 또 이렇게 통제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때, 이한이는 감정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미뤄? 이한아. 안 나타나길 기도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이한이는. 멋진 근데, 남자 대학교 때 나타나라 이래야 되겠구만. 뭐, 네, 뭐, 내야? 뭐 할 얘기 있었던 거 아니야? 아예 없어요. 수아는?
수아는 감정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 어, 수아, 수면? 응? 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크면? 네. 크면 감정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 지금은 감정 통제가 불가능해? 지금은? 지금 뭐, 어, 그 쓸만한 놈이 나타나면은, 연애에 푹 빠져?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된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얘는 어때? 감정 통제요? 음, 교통사고가 같은 어떤, 거라도 감정 통제가 안 될 거다. 아니다. 교통사고는 다르다. 연애라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왜 얘나 본인 어떨 거 아니야? 너스는 감정 통제가요? 감정 통제가 될 것 같아? 지금요? 지금. 음, 그 감정이 딱히 없어가지고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데 감정이 있어 본 적이 되지 없어서. 않을까요? 감정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 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책 속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 이야기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생각해 보는 것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책 내용 자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독서에서 중요한 행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한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어, 할 거를 못 하셨는데 음, 그 마지막에 돌이랑 같이 그, 보잖아요, 영화를. 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자막 그걸로 내 친구 민수한테 그걸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냥 이 작가가 되게 내가 쓴 영화에 대해서 어 엄청 엄청 만족스러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걸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어린 민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썼는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수아부터. 음, 그러니까 그, 그 마지막에 수아,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음. 네, 자, 이한이 질문. 그러니까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러나? 마지막에, 아, 내 친구 민수에게 네, 나는, 엔딩 크레딧이 나오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네, 근데 이제 민수는 아는 거라는 거지, 이한아. 민수 많이 네, 아는 거라는 거지. 어, 네. 거기서 이한이가 묻고 싶은 게 뭐였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김 감독이 그걸 써준 거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독자 입장에서 아니면 그 주인공 민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 그 영화를 보는 사람, 그 아니, 영화를 우리, 본 그러니까 사람, 그, 우리, 그러니까 어, 그 야, 그 책을 책을 본 사람, 음,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그 쉽게 음, 얘기하면 이거지. 이런 결말, 엔딩 크레딧에다가 내 친구 민수에게라고 김 감독이 써놓은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수아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음, 저는 뭔가 되게 뭔가 김 감독만의 그런 화해의 표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뭔가 김 감독이와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한 거 뭔가 김 감독 느낌이 아닐 것 같고 약간 영화 마지막에 딱 얘가 이걸 볼 거 아니까 딱 보여주는 게 그 멋있었던 것 같아요. 멋짐이다. 그래. 이하나 수화 다 했어. 다음 예나 저는요, 솔직히 보고 볼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제가 민수라면, 애기 민수라면은 약간 조금 감동도 받고 센스 있네라고 생각도 할 것 같고, 민수라면은, 어린 민수라면은 이제 눈치도 있는 애니까 걔가 김 감독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던 모습,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김 감독님의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그런 약간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뭔가 어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를 그 영화 끝에 녹여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입니다. 와, 자, 지금 이한이가 말했던 어떤 그런 그 엔딩 그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바로 그 전 상황을 이해해야 되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이하나? 둘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치, 물론 둘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김 감독하고 민수 사이에. 아, 그 유출돼가지고 음, 그 그러니까 김 감독이 엄청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어, 그 기자한테 전해줘서 음, 그렇지. 유출. 김 감독이 이런 말을 해. 여기 책 200쪽입니다. 그냥 선생님 읽을게. 뭐 실수? 네가 한 걸 실수라고 생각하니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야. 실수는 너 같은 처지도 모르는 녀석을 내 옆에 둔 걸 말할 때 쓰는 거지. 주제도 모르는 너와 상대를 한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 누굴 탓하겠니? 그 다음에 201쪽에 방학 이후로 내가 여기 와서 일한 보수다. 그거 받고 그만 가렴. 너와의 계약은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201쪽에 보면 민수가 소리를 질렀고 김 감독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발을 떨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 결국 두 사람의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상당히 좀 뭐야 파국으로 치달은 거잖아.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 감독은 일본으로 가버렸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김 감독 영화가 개봉이 됐고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에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거든. 이러한 그 극적 전개가 뭐 납득이 돼? 자연스러워? 얘는 어때? 이런 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었어? 어떤 느낌이었어, 얘는? 어,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말했던 이 결말 부분. 이 결말 처리에서 네, 그 민수가 어쨌든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김 감독의 다음 영화 얘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 네, 기자가 그걸 어기고 보도를 했고 김 네, 감독이 화가 나서 지금 쌤이 조금 아까 읽어준 것처럼 독서를 퍼붓고 그리고서 이제 음, 가버렸잖아. 예, 그러고 나서 김 감독이 개봉한 영화의 끝에 내 친구 민수에게라는 엔딩 자막이 나온 거고 네. 그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럽냐고 자연스럽게 아, 받아들였냐고 아니면 이 글을 읽으면서 어쨌든 얘네는 어떤 생각을 했냐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음, 음, 이제 김 감독이 유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아까 음, 얘기했다시피. 음,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음, 그래도 민수 그 애기를 믿었었던 건데 음,
그 얘기가 유출됐다는 걸 알았으면은 음, 약간 감정에 북받쳐서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떠나고 나서 다시 음, 생각해 볼 때 음, 그래도 얘가 좋은 애였지, 음, 고의가 아니었지 음,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 사과의 음,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음, 고마웠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봤어? 저도 어쨌든 그때 약간 음 많이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그 음, 영화가 유출되는 게 음, 그래도 너무 보면서 뭐 물론 싫어하는데 그걸 실수한 사람의 잘못도 크기는 크지만 음. 어 말해. 그래도 말이 조금 더 말이 좀 심했던 거를 그래도 나중에나마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그냥 흥미롭다 생각. 수아는? 저는 민수가 일단은 그 김 감독은 민수를 믿어서 음, 그걸 알려줬는데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건데 음, 민수가 그거를 얘기를 해서 신뢰가 깨졌으니까 음, 화낼 이유는 충분히 있다 생각하는데 음, 일단은 그 나이도 있고 음. 민수는 어리고 한데 약간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진 않았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예나우 이한이 수아가 바라본 어떤 그런 이 작품에 대한 해석하고 선생님이 바라본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갖고 오히려 쌤이 예나 뭐 수아 해석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아까 수아가 이제 이른바 엔딩 크레딧 쪽에서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다라고 해석했고 예나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때 감정이 욱해서 수아는 화낼 만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 생각해 보니 어? 과거의 어떤 그런 민수와의 어떤 그런 추억들 이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다시 어쨌든 손을 내미는 거다 사과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 어떤 그런 전개에서 별 무리가 없고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지금 예나 말을 듣고 보니 이 김 감독이라는 존재와 이 민수라는 존재의 관계가 나이 많은 영화 감독, 성공한 영화 감독과 그냥 어린 학생인 거잖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무 배경 지식 없이 보면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수직 관계잖아. 나이로 음, 보나 직위로 보나 위아래 관계. 음, 여기 이 책에서도 그냥 청소해주러 오는 애인 거잖아, 사실은. 네. 수직 관계인데 그런데 둘이 이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수평적 관계. 즉 둘은 친구였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김 감독의 어떤 그런 연애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수가 오히려 코치를 많이 해주지. 그쵸. 도와주고, 알려주고. 또 반대로 민수가 갖고 있던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 감독이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잖아.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구의 어떤 그런 관계였고, 친구였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퉜던 친구가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친구의 관계로 보면, 이러한 그 이야기 어떤 그런 전개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오히려 예나나 수아 덕분에 선생님이 요 글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폭이 좀 넓어졌네. 근데 쌤은 사실은 그 전에는 이 전개가 너무 좀 억지스럽다. 뭘 갑자기 이렇게 막 또 한 번 파국으로 치닫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멋진 마무리라고 하려고 작가가 일부러 너무 이렇게 막 그 계획적으로 너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라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쌤 갖고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서 토의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뭐 생각을 듣는 걸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뭘 가르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 역시 여러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늘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보여줄 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뭐를 버릴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는 시간, 훈련이 되는 시간이 우리 독서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야. 네. 너네들 학교에서 아직 생물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진 않지? 안 네. 배워요. 어디에 대해서 과목이? 학교 과목이 그냥 과학으로 돼 있어 아니면 그냥 아직 과학으로 돼 과목이에요. 있어. 과학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마도 고등학교 가야 뭐 생물이니 화학이니 물리니 이렇게 이제 독립된 그런 과목으로 배울 텐데 어쨌든 지금 과학 안에 여러분들이 생물 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 특히 요즘 들어서 뭐 그 생물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렇게 그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학 전반에 대해서 이미 학교에서 뭐 배운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배울 내용도 있을 텐데 생물학에 관한 책들을 또 한번 다음 주에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처럼 미리 그 책을 읽으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을 더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